이재명 시장님이 일종의 뭐 다크호스 내지는 페이스메이커로 인식이 되고 있다가 네. 진짜 이제 대권 주자로서 됐구나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냐면 집사람이 저 생협 활동을 좀 열심히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게 남편이 누구다라는 걸 아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그분들이 요즘 들어서 생긴 현상이 뭐냐면 니네 남편은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느냐라는 거를 그렇게 물어본대요. 집요하게.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당연히 문재인이겠거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선택지가 하나 생겼다. 성격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시장하고 저 가까울 것 같은데 이재명 시장 저렇게 올라간 거에 말하자면 너네 남편도 환호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시장님한테 어떤 거는 기대나 이런 것들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폭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처음 이제 여론조사에 다운이 되니까 봐라 이제 사이다는 김이 빠지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거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빠질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조정 보는데 국면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사람들 마음이 그러니까 저는 대중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진짜 취급을 합니다. 예.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이 진짜 주인으로 취급받아야 되고 예. 또 그렇게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노력해왔거든요. 예. 앞으로도 그럴 거고 거기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하든지 상관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군가를 딱 처음에 발견을 했어요. 예.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전에 못 보던 사람인데 괜찮아. 와 어쩌다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번에 때도 좀 묻었고 그래서 다시 또 연구해요. 예. 그다음에 또 판단 또 다시 하죠. 이제 이런 단계들이 자꾸 반복되죠. 대중들도 마찬가지죠.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 얘기해 보니까 무슨 뭐 기초단체장인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막 다른 사람이 또 좋다고 하니까 나도 와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흠이 좀 있거든요. 네. 또 그 흠들도 확인하고 또 그다음에 또 다시 판단하고 이런 과정이 또 계속 진행되겠죠.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선명하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이라는 분이 굉장히 환호할 만한 대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구통합진보당 그 지지자들. 아니 정의당. 그러니까 정의당도 있고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은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도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죠. 통합진보당을 확인할 길이 없는데 있죠. 그래? 우린 같이 활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주도적인 사람들. 국민의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얼떨결에 국민의당 지지를 했지만 소위 안철수 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지형과 안 맞아서 박지원 씨의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다음에 이게 민주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시장님한테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서는 정의당에다가 오히려 아니 당신들은 도대체 대권 후보가 누구냐? 왜 이재명한테 환호하는 거냐? 이게 니네 당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민주당의 정통적인 지지자층에서는 아직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가 이제 대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그 와중에 이재명 시장님을 미워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단 말이죠. 저 양반이 말하자면 내가 그렇게 지지하고 염원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후보를 흔드는 거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좀 일종의 딜레마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좀 극복해야 될 지점이기도 하고 한데. 이제 뭐 협력적 경제 관계죠. 원래 당내 관계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나의 팀원이고 정치는 저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이제는 1인 경기가 아니고 저는 팀 플레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저는 대중을 보는 시각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대중을 저는 이렇게 조금 정치인보다 좀 뒤떨어지는 그냥 덩어리, 약간 모래덩어리 이렇게 보는 쪽은 유능한 지도자가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명이 지도를 하는 거죠. 끌고 가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 정치 세력들이 이제는 집단 지성을 갖춘 이 대중들 보다는 외려 떨어진다고 봅니다. 판단력이나 종합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능력이. 정치인들이 최근에 전 세계적인 민주진영의 선거를 제대로 예측한 때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일정한 흐름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전히 확신하는데 지금처럼 대중이 자기 집단 의식을 표출하는 시대에는 자기를 대표하는 대리인이 나보다 뛰어나서 나를 끌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잘 서포트하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되는 리더십의 유형이
지도형이 아니라 서포터라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을 요즘은 대중들은 요구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대중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의사를 잘 충직하게 반영해 줄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충직하게 대중의 뜻을 잘 반영할 사람들을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역할을 나눠가지고 잘 바치는 게 전 정치의 이제 역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뭐 대선이든 정당 정치든 팀 플레이가 진짜로 중요하고 예. 역할을 나눠야죠. 역할을 나눠서 전체 역량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세력을 교체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내에서 그 얘기도 뭐 얼마 전에 그 무슨 뭐 반문연대를 뭐 했느니 네, 네. 그 얘기가 그래서 나왔죠. 제가 정치적 네. 타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진짜 그런 그렇죠. 사람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알지만 저는 그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 그 후에도 그렇고 네. 여전히 좀 팀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날은 이제 뉴스 김현정 뉴스소 그 김현정 앵커가 뭐 기사를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집요하게 계속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예. 답도 문재인 후보는 5골씩 넣는 우수한 공격수다. 네. 그런데 수비수들이 또 골키퍼가 공 잘 못 막아가지고 7골 먹으면 지는 거다. 네. 그러니까 전체 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박신양하고도 만났고 안지사람도 만날 거고 또 뭐 예를 들면 문재인 김부겸 의원하고도 만날 거다. 그랬더니 그 문은 어떻게 하냐? 아 거기 엄청나게 세지 않냐?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팀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뒷부분을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건 읽어보시면 알지만 전문을.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중에 일부 그러니까 마이너 그룹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거를 역량을 강화해서 그 메이저를 꺾어야 된다. 이걸로까지 이제 해석을 해버린 거죠. 언론은 갈등을 조장해야 재밌으니까. 그 물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좀 매듭을 짓자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제가 미국에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교민들 초청으로 다녀왔는데 네. 미국 계신 분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싸우지 그러니까 이제 저게 저렇게 싸우게 되면 예전에 또 죽 써서 개 주는 꼴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시절이나 그다음에 문재인, 안철수 시절에 가까운 이거는 보면은 경쟁만 하지 사실은 협력할 수 없는 관계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적어도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은 경쟁을 하면서 협력해가는 관계일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네.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럼요. 그거는 그래서 정답인 제가 겁니까? 그날도 그렇게 네. 얘기한 거예요. 네. 경쟁적 협력, 협력적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그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네. 얘기인데 이제 이거를 반문연대를 거부한다 이래버리니까 제가 반문연대 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네, 시장님이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이제 반기문도 떨어뜨리고 2등이 되실 정도로 이제 떠오르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그 검증 내지는 음해가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말 조심해야 되는데 네. 옛날 생각하고 했다가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 얘기 말씀드렸지만 뭐 가천대 얘기 무슨 석사 논문이 표절이네 어쩌네 또 나오더니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뭐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뭐 음주운전 한 건 사실이니까 그건 뭐 깔끔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죠. 또 이렇게 형수님 아무리 그래도 형수한테 이렇게 쌍욕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집안에서 이제 뭐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형님 조카가 뭐 글을 써가지고 뭐 계속 써갖고 올리다. 끝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언론사는 저한테 소송 안 당한 언론사가 없습니다. 저는 기자, 뭐 패널, 방송사, 언론사 다 걸거든요. 예. 제가 뭐 100개 차명진이한테 제가 700만 원 받았는데 차명진도 사과도 했잖아요. 사과도 공개 사과. 예. 근데 이런 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도하는 사람들은요 신경을 씁니다. 얼마 전에 그 종편 패들이 황장수인가 예. 그 양반이 그랬대 이재명 시장을 발언할 땐 조심해야 된다고. 그 얘기 쪽지 받았다고 또 그걸 깠더라고요. 예.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재명은 말 잘못하면 바로 소송 들어온다. 소송 들어오면 피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철저하게 지금까지 일부러 해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얘기를 지적한다든지 또는 뭐 과도한 비방을 한다든지 하면 바로 문제 제기를 한다. 실제로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종편뿐만 아니라 뭐 언론사 중앙일보 뭐 제가 안 건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측에서는 정치가가 크려면은 대국적으로 포용하고 정치적으로 푸는 문제도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변호사 출신이니까 무조건 소송을 건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안상수 전 지금 창원시장인가요? 예. 그 양반은 옆집에서 개가 짖는다고 10번인가 이렇게 또 고소를 했는데 개짓는 거 고소는 죄가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댓글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 지식을 아는 걸 갖고 물론 저들이 잘못했지만 계속 고소하는 게 지금은 속 시원하고 좋지만 과연 이거를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고소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측의 얘기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지위를 가지려고 예.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것도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데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는 예. 이건 대의민주 체제 자체를 망치는 거예요. 저는 부정부패보다 더 나쁜 게 주권자를 향한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려요. 네. 그러니까 서양의 예를 들면 발전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거짓말한 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그런 이론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저한테 욕하는 거 저 고소하지 않아요. 예. 비방하는 거 고소하지 않습니다. 욕할 수 있지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 예. 팩트를 가짜로 쓰는 거. 이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지. 이걸 안 해놓으면 네.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권 이 수구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 부당한 기득권 구조를 무슨 수로 운영해 왔어요? 거짓말로 대중들을 속였던 거잖아요. 네. 거기다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있을 수 없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치적 이유로 다 용서해 줬어요. 네.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박근혜를 믿고 있습니다. 시간 끌고 이러면 우리 살아날 수 있다. 다 처벌 안 받고 옛날에 우리 자기들의 선배 아버지들이 다 했던 것처럼 절대로 책임지는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버텨요. 이거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예. 그러면 한참 사그라들었다가 요새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시장님 불륜설 뭐 이런 것도 똑같은 아, 그럼요. 허위사실적으로 불륜설 대처하시겠네. 얘기는 그거는 본인이 아니라고 뭐 2번씩이나 네, 공개적으로 네, 썼던 네. 거니까. 예. 그렇다면 저를 적시하지도 않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형사 고소도 안 돼 이게. 나라고 한 일이 없어. 하면 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게. 그냥 추측하는 정도인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그야말로 집단 지성 예. 속에서 다 정리되죠. 그거 보면 알지 뭐. 그런데 내가 가천대 얘기 하나 할까? 그걸 궁금해서 아까 하시던 얘기인데. 예. 가천대 얘기는 제가 잘못 표현한 거 맞습니다. 예. 잘못 표현한 때 맞는데 사실은 가천대와 경원대에 묘한 관계가 있어요. 같은 학교 그래. 아니에요? 같은 이름만 학교인데 바꾼 거잖아요. 이 가천대는 경원대를 큰 학교를 집어삼킨 거죠. 이름을 뭘로 할 거냐 가지고 아, 길병원이 경원대를 인수하면서. 예, 예. 그러니까 경원대란 이름을 지키려는 동문들하고 아, 가천대로 바꾸려는 재단 측하고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경원대 이름을 유지해야 된다고 싸우던 쪽이죠. 예, 저도 동문이었으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가천대로 이름을 바꿨고 예. 가천대가 뭘 했냐면 저의 논문 문제로 국정원하고 장난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선거 때. 시장 선거 때. 네, 시장 선거 때. 옛날 그 구원을 바탕으로 해서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뭘 했냐면 학칙을 위조했어요. 왜냐하면 5년 지난 심사 불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심사했다고 예, 예, 가짜 회의록도 만들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학칙까지 가짜로 만들고 그리고 언론 부회를 4번인가 5번 막 했어요. 냄새를 피웠지. 표절한 거. 아니 표절 확정됐다고 막 내고 곧 취소할 거라고 내고 막 예. 언론 플레이가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라니까. 선거 때까지 선거 일주일 전까지. 예. 그런데 결국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 최근에는 또 자기네 그렇게 한 적 없고 이거 없다고, 표절 아니다라고 또 표절 아니라고 발표했더라고요. 발표했죠. 예, 예. 뭐 심사위원회 받은 문제가 없다. 예. 그거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건 이제 발표되기 전인데 제가 가천대 재단에 대해서 감정이 엄청나게 안 좋죠 사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실언 뭐 잘못된 말을 한 거죠. 변명할 일은 뭐 아니지만 하여튼 가천대와 경원대 관계는 그런 묘한 문제가 좀 있어요. 예. 하여튼 뭐 그건 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얘기고. 아까 이제 그 소송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게 그 형사상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고소 그런 의미에서 고소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숫자는 많이는 안 했어. 시끄러워서 그렇지. 아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 제가 이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을 갔다 왔는데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그 정치인들의 이런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 공방과는 좀 다르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중의 집단지성으로 이것은 대중이 표로 심판하는 거지.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을 자꾸 형사적으로 걸어버리면 이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또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이 예를 들면 예. 정치적 공방하고 예. 음해하기 위해서 팩트를 왜곡해서 발표하는 건 전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경계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경계가 근데. 애매하죠. 그렇다고 예. 해서 그거를 경계 애매모호하다는 이유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를 방치하면 방치할 수 그 없다. 사회가 뭐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적 공방의 영역은 우리가 이해할 측면이 있죠. 그거야 그냥 스피커가 비슷한 크기일 때는 그런 걸 용인해도 됩니다. 여야 공방이 벌어진다. 그러면 여기 이렇다고 주장하고 저기 저렇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예. 스피커 크기 같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저는 고소할 겁니까? 명백한 팩트를 허용하는 예를 들면 지금 안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탈당했다 이거예요. 언제요? 아니 그 왜 옛날에 그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통합을 하기로 결정하고 예. 이 열린우리당도 그렇게 결의를 하고 예. 통합시당 창당준비위원회인가를 같이 한 일이 있어요. 예. 그 2007년 대선 전입니다. 대선 전이지 직전이지. 전이죠. 예. 그러니까 의결을 해가지고 다 했는데 저도 당연히 경기도당 창당준비위원회 갔지. 예. 거기 다 왔는데 문희상이고 뭐 다 왔는데 그 중에 딱 나만 떼어가지고 이재명 탈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당적 증명서도 냈어 이렇게. 당적 탈당한 일 없어. 언제 나온 얘기예요, 그 얘기가? 최근에 계속 하고 있죠. 요새요? 그거 하고 있는데 자기 하지 마라. 이 당적 증명서를 공개를 했어요. 지금도 내가 탈당해가지고 노무현을 공격한 반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명백하게 계속 일부러 계속해. 내가 이명박이 보낸 아바타라는 거야. 그거는 좀 금방 정리될 문제인 것 같고 오히려 제가 계속해요. 보기에는 예전에 정동영 지지에서 활동하실 때 차떼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차떼기만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박스떼기. 그때 박스떼기가 박스떼기지, 있었고 박스떼기. 응. 차량 동원 그것 때문에 저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지금은 좀 근데 반성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근데 팩트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때는 나는 응. 이제 그 경찰서에서 만났거든요. 우리 경찰서 만났지. 경찰서에서 이제 나는 그때 처음 보셨다며. 네. 그때 처음 봤죠. 그럼 나는 그 안민석 지금 김용주 의원 예. 그 환경노동위원장인가요? 한노위원장인데 서울시당위원장 아니야 지금? 그렇지 서울시당위원장인데 그 조선호텔에서 맥주 한 잔 먹고 있는데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12시 다 돼갖고 정동영 일파가 정교서 차량이 모여들고 있다. 그건 자원봉사자들 차였어.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 그때는 지역 표시가 되는데 전북차가 많이 왔어요. 예. 전북차가 물론 자원봉사라고 일 수도 있고 자기 차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차인데 거야. 그걸 이제 그 다음 날 이 당원들을 실어 날리기 위해서 차량이 왔다 이제 이렇게 제보가 들어와서 네. 지하실에 거기가 지하실 큰 광당 식당인데 안민석이 살살 꼬시더라고 가자. 근데 그 뭐 덮치러 가자고? 영주 누나가 덮치러? 덮치 현장을 네, 가자. 네, 이제 우리 늘 현장주의니까. 그 영주 누나가 에이 뭐 맥주나 마시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도 에이 맥주나 마시지. 그러니까 이런 비겁한 인간들 그러더라고 벼랑하네. 안민석 의원이 그래 그럼 가자. 말을 못 봤는데 그거 가서 한판 하셨대. 아니 그래갖고 이제 가자 그래갖고 가다 우린 또 뛰다 보면 늘 제일 앞에 아니야. 뛰다 보니까 둘은 없어지고 나 혼자 있으니까 나는 막 멱살 끌려다니고 그랬죠 거기서. 그러니까 정동영 지지자들한테 잡혀서 끌려가. 들어갔더니 정동영 지지자들 한 3,400명 있는데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냥 그럼 얼른 꼬랑지 내려 나와야 되는데 니들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활개를 치니까 멱살 짚고 질질 끌려갖고 이제 싸움이 나갔고 경찰서에 갔더니 네. 법률 자문으로 이재명 변호사가 그때 와 있었던 거야. 네. 나중에. 그 내가 현장에 없었고 이제 그 경찰서로 그렇지 고소를 했다 경찰서로 그래가지고 왔지. 내가 간 경찰서로 거예요. 왔지. 예, 근데 예, 이제 예. 나는 그때 법률 자문위원 줄 알았더니 이 정동영 팬클럽 회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통들이 내가 회장이었던가? 정통들. 지금 몰라. 기록 보니까 뭐 회장이었다. 회장은 정통 했었지. 회장이었다 그러더라고. 그때 회장인지 그 후에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네, 회장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묻는 거야. 그럼 당시 정동영 그때 뭐 했는 거 아니냐. 오랜 전 일이지만 10년 전에. 일이지만 그때 박스떼기 차떼기 한 이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야 그때 잘못한 거지. 잘못한 건데 그 10년 전 얘기를 가지고 네. 심지어 근데 그걸 키워가지고 내가 정동영이 영입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나는 근데 그 이전에 입당한 사람이요. 2006년 선거에 나왔던 사람이고 예. 2007년 뭐 그 이후에는 저는 뭐 예를 들면 그 뒤로는 완전히 끊어지신 거예요, 정동영 의원하고는? 끊어졌죠. 그 다음에는 뭐 제가 정세균 의장 조직 책임자였잖아 경기도. 예. 그랬어요? 그 이후에는? 그럼. 아니 당원이 상황에 따라 자기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거지. 그럼 한번 묻겠다고 뭐 졸도 아니고. 내가 제가 궁금했던 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 이재명 시장님한테 제가 최근에 이재명 시장님 관련해서 들은 두 가지 얘기가 하나가 이재명 시장님이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면 네. 나는 야당에서 무조건 2등 안에 든다. 그리고 2등이 되면 반드시 결선에 가서 들어간다. 내가 1등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공언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씀을 실제로 공언하시는 건지 하고 그런 자신감이 있으신 건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재명 시장이라는 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 사이다 같은 발언으로 그다음에 이제 시정을 통해서 보여준 성과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제 그 지금 지지율을 가져왔는데 이분이 대선 후보로서 대권에 도전하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취약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무슨 정통들 활동할 때부터 있었던 그 사람들이 떨거지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떨거지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무슨 대통령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도 정통들은 모임을 하던데 예. 정동영 의장 중심으로. 예.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그 출신들이 거기가 많다 이런 얘기는 사실과 에이, 틀린가요? 전혀 아니고. 아. 저는 주로 이제 시민운동 하던 사람들이죠. 예. 시민운동 하던 사람들이 주축이고 그 일단 아까 그 뭐 경선 얘기 예. 먼저 하면 저도 후보인데 제가 페이스메이커 이길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정치인이고 네. 지지하는 사람들은 연습하려고 재미로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건 하나의 책임이잖아요. 네. 예. 각자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국민들이 선택하는 건데 내가 내 개인적으로 무슨 장사꾼도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내 마음대로 포기하고 접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거 정치인의 책임의 문제인데 근데 우리의 도와줄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아 그래 하다 안 돼 포기하자 그냥 그리고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하면 안 되지. 예. 당연히 안 되죠, 그건 그건. 무책임이고 저는 현실적으로도 저는 누가 이겨도 좋다고 봅니다. 예. 이기기만 하면 돼. 그렇죠.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야 되거든요. 일단 우리 멤버들의 전투력을 올려야 돼. 그건 맞습니다. 예. 전투력 올려야지. 그게 뭐 어디서 뭐 놀다가 가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예. 두 번째는 국민들한테 진짜 선택권을 줘야죠. 그다음에 위험을 제거해야지. 예. 저는 지금 좀 잔인한 얘기인데 이건 냉정하게 해야 되거든. 난 누구를 선호하고 좋고 싫어하고 그 문제는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예. 진짜 죽도록 해요. 예. 내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좀 좀 부족한 사람들은 좀 서로 역량을 확대해가지고 팀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야 된다. 예. 그래 이겨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니까 뭐 결선제도는 당연히 뭐 2012년도에도 있던 거니까 당연히 할 테고 예. 그러면 우리가 2등이 1등을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게 누가 될지는 난 모른다. 네. 그런 얘기는 하셨어요? 그럼 나 공개적으로 이렇게 처리했죠. 예. 그래야 재밌지 게임이. 그럼 뭐 우리 질 것 같아. 그냥 아이고 야 저 뭐 이러면 뭔 재밌어요. 그 실제로 그런 극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 좋은 거죠. 특정 정치인 그렇죠.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옛날에 꼴등 1등 되니까 1등 되니까 그래서 그 힘으로 재밌었던 이겨나간 거지. 예. 그래서 당연히 경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경쟁에서는 변수가 생기면 재밌고 예. 극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은 사실은 그게 다시 또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가능하면 제가 2등을 해서 예. 2등에서 예. 다시 결선을 통하든 어떻게든지 1등을 제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우리의 꿈을 직접 피우면 더 좋잖아요. 예. 그 얘기 뭐 한 거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람 있냐. 예. 있잖아 정봉주도. 예를 들면 결국은 당이 본선을 칠 거고요. 예. 당이 해야지. 자기 그냥 개인적 인맥 다 쌓아가지고 무슨 사조직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꽉 채운 다음에 이기면 그럼 당은 들러리 만들 겁니까? 당내 기반이 없으시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좀 사람들이. 당내 기반은 제가 경선에서 이기면 당연히 다 내 기반이죠 그게. 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 되면 지난번 선거 때 이기면? 문재인 후보를 일부러 외면한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너 왜 박수 친 거예요? 이기면 당내 기반이 다 아니 내- 그 당연하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처럼 옆을 비워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조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당내에서 국회의원 숫자 막 많이 확보하기, 네. 지역위원장 많이 확보하기 이걸로 이길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어차피 그거 안 된다. 첫째로 두 번째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구태로 보여요. 예. 그런 짓 말로 해.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혼자 예. 대중들과 함께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이게 주변에 사람이 많이 생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이 많습니다. 드러나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아, 시장님 주변에. 그럼요. 제가 하는 얘기 그냥 제가 갑자기 어디서 생각나가지고 뜩뜩 하는 얘기 같이 보입니까? 나름의 다 프로그램이 있죠. 정책도 당연히 있죠.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저는 공개하지 않죠. 특히 정치인들은 많은 숫자를 옆에다가 예를 들면 실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많으세요. 네. 근데 제가 좀 스테이하죠. 좀 기다려주세요. 지금 와서 예를 들면 저를 지지선을 한다는 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예. 근데 꼭 필요한 분들은 제가 작업하러다. 이게 빨리 웃기는 게 해주겠다는 분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은 편이고 꼭 필요한 분들은 되게 어려워. 네. 부탁해도 잘 안 넘어와요. 예. 네, 그런 노력들 좀 하고 있는데 인력 부족 문제는 지금 정책 역량 문제는 충분히 지금 커버할 정도로 숫자가 많고 있어요 다. 다 있고 계속 작년부터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주변을 비워놓는 게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을 주고 그게 에너지죠. 꽉 다 채워놓고 소위 독점해버리면 그 주변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같이 하겠어요. 예.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벌써 1시간 다 되는 거예요? 1시간이 넘었어요, 훌쩍 넘었어요. 문재인 그 전 대표한테도 이제 똑같이 드릴 질문인데 네. 저희가 이제 대선 선거에 임박하면서 이제 이게 선거 대선 시계도 좀 빨라졌잖아요. 네.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87년 김대중 김영삼 분열될 때부터 그때 그 김영삼 지지했던 사람, 김대중 지지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같이 만나갖고 술을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크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선 임박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지하는 후보들로 나뉘어지면서 적보다 더 미운 동지가 된다. 원래 이혼하면 집 마누라 했던 여자가 더 밉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서부터 벌써 이제 각 지지하는 그 후보들을 따라서 패가 나뉘어지고 네. 이제 이게 대선 본선 갖고 이제 경쟁력에 손상을 주겠죠. 경쟁력에 손상을 주면서 로스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이런 걸 우려하고 그러던 정치인들 또 일반인들이 한 두세 달 전서부터 이제 의논을 해서 유권자 단일화 운동을 하자. 그래서 바꾸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changekorea.net 그래서 여기 와갖고는 각자 지지하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선풀을 달고 마음껏 얘기하되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자. 그리고 일정 시점 지난 다음에 이렇게 10만이고 50만이고 100만이고 모여서 정책 검증도 해보고 누가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로 가장 적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내에서 예비적으로 한번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후보를 전폭적으로 돕자. 이런 운동이 일고 있거든요. 재밌네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거시적으로 좀 봐줘야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주변을 일부러 비워놓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야 기대가 있죠. 예. 근데 그걸 미리 다 채워놓으면 예.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싸움밖에 안 납니다. 왜냐하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지면은 다 잃는 거예요. 예. 근데 옆을 비워놔야 예. 남는 공간이 있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옆을 많이 비워놓는 게 좋습니다. 저는 좀 남들이 보면 웃기겠지만 저는 이길 경우를 가정해서 준비하거든요. 예. 질 경우를 가정해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긴 다음에 지지자들이 협력을 안 해주고 원수를 사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면 본선에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지. 예. 그래서 제가 자주 저는 비방하지 마라. 모욕적 언사 쓰지 마라. 첫째,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고. 두 번째, 모욕적 언사를 쓰지 마라. 팩트에 기초해서 의견을 내는 것 정도 하고 가능하면 우리 얘기를 해라라고 자주 얘기해요. 지금 좀 이따 내가 또 하나 쓸 거야.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잘 안 통하고 있잖아요. 서로 지금 비방하느라고 난리야. 비방 강도가 세지기 예, 시작했죠. 점점 이제. 근데 어느 쪽이 센지를 한번 보세요. 예. 사실은 도전자가 더 세야 되는데 방어 측이 더 세. 사실 지금 보면. 예. 그건 잘 선별해 보겠습니다. 선별 한번 보세요. 예. 한번 보는데 여하튼 그런 거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죠. 예. 좋은 현상은 아닌데 그것도 없앤다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안 없어지죠. 왜냐하면 그건 또 예. 공작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changekorea.net 이런 활동을 좀 열심히 하면 맞아요. 예.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건전하게 협력적 경쟁, 경쟁적 협력을 해야지 경쟁을 전쟁으로 치러버리면 사실은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되게 조심해야 되고 후보 단일화 문제는 당내는 경선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고요. 예. 예. 경선은 뭐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니까 지금 미국 예를 들어 보면 버니 샌더스의 그 도전을 예. 사실은 민주당은 기득권을 통해서 막았잖아요. 예. 슈퍼 대의원으로. 예. 근데 결국 최종 결론은 뭐였냐면
그걸 못 막고 점령당한 공화당이 선택받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은 국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합리적인 경쟁의 네. 룰을 만들면 다 참여할 테고 그러면 결국 한 사람이 선택될 테고 그럼 또 거기에 총력을 다시 서로 쥐고 도와주고 이러면 저는 문제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예. 너무 걱정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국구 그리고 제가 소감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시장님 마지막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당신이 왜 소감을 얘기해? 당신도 아니, 출마해? 아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 예. 네. 전에 한 2년 전쯤에 저를 만났을 때 저서를 선물로 주셨는데 네. 그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라는 네, 제목이었거든요. 제목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을 때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으로서 이런 제목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좀 신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진짜로 지금 몸통이 흔들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제는 이재명 시장님에 대한 지지는 몸통을 흔드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몸통이 돼가지고 네. 이제 희망이 돼줄 거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이재명 시장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환호가 지금 이제 요 시점부터는 이 양반의 약점을 어떻게든 보충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네. 그런 기대로도 또 전환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약간씩 이제 틀린 부분이 생기면 네. 그것 때문에 더 조바심 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 스스로 극복해 나가시면서 네. 그것도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대중을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번에 제가 최수지 사태를 겪으면서 한 가지 모순대점을 발견한 거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면 가장 국민들이 분노한 지점이요. 나보다도 훨씬 못한 것들이 소위 말하면 강남 아줌마, 호빠의 무슨 맞아요. 마담 그게 지금 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 머리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다더라 이게 열받았다는 그렇죠. 건데요. 수치심이죠. 예.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또 이 양반들이 엘리트 추수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나보다 나은 놈들이 나를 지배하는 거는 내가 용납하겠는데 나보다 못한 것들이 하는 거는 못하겠다. 그러면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대중들의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일정 부분의 모순과 한계를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진짜 그냥 토치카에다가 수류탄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깨부시고 정말로 멋진 깃발을 한번 휘날려 주셨으면 하는 기대들이 있다. 네. 그거를 잊지 마시고 정말 무겁게 멋지게 나가셨으면 좋겠다. 네. 그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하고요. 뭐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 우리 사회 기득권 구조를 좀 그야말로 깨고 예. 새로운 공정한 지수를 만드는 게 제 꿈이죠. 예. 그때 제가 책을 선물해 드릴 때 그 책을 쓸 때도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는 제가 사법연수원 마치고 사회에 나올 때 마음먹은 거예요. 네. 그때 사실은 꼭 노동운동을 해도 인권운동을 해도 서울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다 지방으로 다 가자고 결정을 했거든. 지역운동을 하자. 네. 뭐 진봉원 변호사 혹시 아실지 아, 모르겠는데 우리 그건- 고등학교 선배예요. 그 전주로 갔잖아요. 그래서 네. 그 멤버거든. 아, 그러셨어요? 그 결의로 간 거예요. 그 형은 근데 좀 힘든데. 힘들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지역을 맡자고 해서 예, 다 예. 지역을 선택을 했고 예. 저는 그래서 성남으로 온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미 마음먹은 것이 그야말로 그 상부 하부 토대론 네. 상부 바꿔가지고는 세상이 안 바뀐다. 뿌리, 네. 토대, 기초를 바꿔야 진짜 바닥을 바꿔야 진짜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예. 조그마한 동네 하나씩을 맡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남으로 왔고 네. 또 성남에서 진짜 성남 안에서만 죽어라고 활동했죠. 제가 구속돼 있던 사건 파크뷰 사건 때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권했던 민주당을 까는 거였잖아요. 네. 민주당이 중심이 된 소위 부정부패였거든. 그걸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말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막 극렬하게 부딪히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게 지역에서 당신이 하는 말이 맞긴 한데 자꾸 그 문제를 지적하면 민주당이 정치적 타격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진영에 손실이 마이너스가 된다. 라고 해서 저를 말렸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그 설득에 떨어져서 다 나가버렸어요. 예. 저하고 정말 손에 꼽을 만큼 하면 나머지 몇 사람만 남아서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제가 감옥을 가버렸는데 예. 그때 제가 마지막 결정을 했습니다. 이 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야말로 이 지역적 정의라고 하는 게 예. 전국적 정의에 관철이 될 수 없다면 그럼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10수년의 내 삶은 뭐냐 도대체. 네.
그래서 결국 그때 그냥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결국 이제 그 구속되고 뭐 저만 구속된 게 아니라 뭐 시장도 구속되고 뭐 그 주회란도 구속되고 막 생 완전 난리 나버렸죠. 큰 거였죠. 그다음에 그때 새누리당 국회의원 5명이 구치소 면허 오고 동아일보 사설에 이재명 왜 구속하냐 이런 사설 쓰고 막 그럴 때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또 오해도 받았죠. 저 경상도에다 뭐 저 이상한 놈 같다 오해 받았는데 그 생각은 사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선택해서 거기에 총력을 다하고 이것이 세상에 영향을 줘서 작은 변화라도 실제 만들 수 있다. 근데 꼬리를 잡을 가능성은 많지만 우리가 몸통이나 머리를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비주류, 아웃사이더, 변방의 삶을 선택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사실 그러고 있는 거죠. 기존 정치적인 언어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죠. 지금 사실은 조심하면서 편 먹고 이러면 솔직히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보니까 지금처럼 그냥 계속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최 변호사님한테 선물을 줬을 때 꼬리를 잡아 몸통을 든다 책은 제가 사법연수원 마치고 지역으로 올 때 마음먹은 그대로고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네. 지금도 제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머리 중요해요.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하고 쟤들만 안 되면 돼 나는. 네. 쟤네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쟤네들이 다시 복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거 우리가 정말 항일운동 열심히 했고 어쨌든 그래서 해방되니까 친일한 놈들, 매국한 놈들이 나라를 지배했잖아요. 그렇죠.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4.19 때 권력 뺏어놨더니 이 박정희가 먹어버렸고 87년 네, 그때는 뭐 6.29 이런 노태우가 먹었고 80년대는 전두환이 먹어버렸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이 기득권자들이 얼굴을 바꿔서 복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크게 보면 제2의 6.29, 뭐 제2의 3당 합당 이런 식으로 슬쩍 뭉쳐가지고 원만하게 기득권이 복귀할 수도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건 오늘 낮에 누구한테 예를 들어보니 그 말이 진짜 맞아요. 4.19 혁명이 지난 다음에 그냥 대통령 선거를 했어야 됩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했으면 민주적 정권으로 바뀌었으면 상당 정도 정비를 했을 텐데 내각제를 한 거예요. 네, 개헌해서 내각제를. 내각제를 했는데 이 내각제는 본질적으로 기존의 이 악성 기득권 체계를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부패할 가능성이 높아져. 그렇죠. 내각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쳐다보는 거하고 타켓이 분산된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일본이 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거기에 사실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경제 권력이 영향을 미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렇죠. 물론 최순실이 이런 거 있으면 좀 더 쉽긴 해. 그렇긴 한데 그 국회가 예를 들면 분산돼 가지고 각 계파별로 국정을 장악하고 있을 경우에 타겟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권력들이 소위 재벌들 이자들이 영향을 미치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헌을 매개로 기득권자들이 세력 재편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피 흘려서 이번에 피 안 흘려서 진짜 잘했지만 촌농 흘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최초의 혁명을 완수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한계가 저는 잘못 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당장이요. 지금 촛불 끄고 집으로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반기문 지지율 확 올라가고요. 새누리당 지지율 다시 웬만하면 올라가고 그 누굽니까 총리 권한대행하는 그 친구 황교안 지금 완전히 뻔뻔하게 지금 대통령 권한 행사하고 밀어붙이잖아요. 자신감을 회복했어 이미. 그래서 지금이 그런 호락호락한 단계가 아니다. 그 얘기 꼭 한번 드리고 제가 좀 더 이 거친 측면들을 다 버리면 제가 기성 정치인 돼버리는데 이재명의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리되 조금 이제 군더더기는 좀 떼는 쪽으로 좀 수양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적 타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진짜 그런 사람 돼버렸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지만 저는 그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 그 후에도 그렇고 여전히 팀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날은 이제 김현정 뉴스소 그 김현정 앵커가 뭐 기사를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집요하게 계속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답도 문재인 후보는 5골씩 넣는 우수한 공격수다. 그런데 수비수들이 골키퍼가 공 잘 못 막아가지고 7골 먹으면 지는 거다. 그러니까 전체 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박신양하고도 만났고 안지사님도 만날 거고 또 뭐 예를 들면 문재인 김부겸
의원하고도 만날 거다. 그랬더니 그 문은 어떻게 하냐고. 거기 엄청나게 세지 않냐.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팀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뒷부분을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읽어보시면 알지만 전문을.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중에 일부 그러니까 마이너 그룹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거를 역량을 강화해서 그 메이저를 꺾어야 된다. 이걸로까지 이제 해석을 해버린 거죠. 언론은 갈등을 조장해야 재밌으니까. 물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좀 매듭을 짓자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제가 미국에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교민들 초청으로 다녀왔는데 미국 계신 분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싸우게 되면 예전에 또 죽 서서 개 주는 꼴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시절이나 그다음에 문재인, 안철수 시절에 가까운 이거는 보면은 경쟁만 하지 사실은 협력할 수 없는 관계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적어도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은 경쟁을 하면서 협력해가는 관계일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럼요. 이재명 시장님이 일종의 뭐 다크호스 내지는 페이스메이커로 인식이 되고 있다가 진짜 이제 대권 주자로서 됐구나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냐면 집사람이 저 생협 활동을 좀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게 남편이 누구다라는 걸 아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분들이 요즘 들어서 생긴 현상이 뭐냐면 니네 남편은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느냐라는 거를 그렇게 물어본대요. 집요하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당연히 문재인이겠거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선택지가 하나 생겼다. 성격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시장하고 저 가까울 것 같은데 이재명 시장 저렇게 올라간 거에 말하자면 너네 남편도 환호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시장님한테 어떤 거는 기대나 이런 것들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폭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처음 이제 여론조사에 다운이 되니까 봐라 이제 사이다는 김이 빠지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거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빠질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조정 보는데 국면에 당연히 들어가고요. 사람들 마음이 그러니까 저는 대중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진짜 취급을 합니다.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이 진짜 주인으로 취급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노력해왔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거기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하든지 상관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군가를 딱 처음에 발견을 했어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전에 못 보던 사람인데 괜찮아. 와 어쩌다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번에 때도 좀 묻었고 그래서 다시 또 연구해요. 그다음에 또 판단 또 다시 하죠. 이제 이런 단계들이 자꾸 반복되죠. 대중들도 마찬가지죠.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 얘기해 보니까 무슨 뭐 기초단체장인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막 다른 사람이 또 좋다고 하니까 나도 와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흠이 좀 있거든요. 또 그 흠들도 확인하고 또 그다음에 또 다시 판단하고 이런 과정이 또 계속 진행되겠죠.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선명하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이라는 분이 굉장히 환호할 만한 대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구통합진보당 그 지지자들. 아니 정의당. 그러니까 정의당도 있고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은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도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죠. 통합진보당을 확인할 길이 없는데 있죠. 우린 같이 활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요? 주도적인 사람들. 국민의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얼떨결에 국민의당 지지를 했지만 소위 안철수 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지형과 안 맞아서 박지원 씨의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다음에 이게 민주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시장님한테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서는 정의당에다가 오히려 아니 당신들은 도대체 대권 후보가 누구냐? 왜 이재명한테 환호하는 거냐? 여기 니네 당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민주당의 정통적인 지지자층에서는 아직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가 이제 대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그 와중에 이재명 시장님을 미워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단 말이죠. 저 양반이 말하자면 내가 그렇게 지지하고 염원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후보를 흔드는 거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좀 일종의 딜레마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좀 극복해야 될 지점이기도 하고 한데. 이제 뭐 협력적 경제 관계죠. 원래 당내 관계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나의 팀원이고 정치는 저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이제는 1인 경기가 아니고 저는 팀 플레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저는 대중을 보는 시각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대중을 전에는 이렇게 조금 정치인보다 좀 뒤떨어지는 그냥 덩어리, 예. 약간 모래덩어리 이렇게 예. 보는 쪽은 유능한 지도자가 지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한 명이 지도를 하는 거죠. 네. 끌고 가는 거니까. 네. 근데 저는 이 정치 세력들이 이제는 집단 지성을 갖춘 이 대중들 예. 보다는 외려 떨어진다고 봅니다. 판단력이나 종합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능력이. 네. 정치인들이 최근에 전 세계적인 민주진영의 선거를 제대로 예측한 때가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일정한 흐름이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여전히 확신하는데 지금처럼 대중이 자기 집단 의식을 표출하는 시대에는 자기를 대표하는 대리인이 나보다 뛰어나서 나를 끌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잘 서포트하길 바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구되는 리더십의 유형이 지도형이 아니라 서포터라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을 요즘은 대중들은 요구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대중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의사를 잘 충직하게 반영해 줄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충직하게 대중의 뜻을 잘 반영할 사람들을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역할을 나눠가지고 잘 바치는 게 전 정치의 이제 역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뭐 대선이든 정당 정치든 팀 플레이가 진짜로 중요하고 예. 역할을 나눠야죠. 역할을 나눠서 전체 역량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세력을 교체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내에서 그 얘기도 뭐 얼마 전에 그 무슨 뭐 반문연대를 뭐 했느니 네. 그거는 정답인 겁니까? 그날도 그렇게 네. 얘기한 거예요. 네. 경쟁적 협력, 협력적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그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네. 얘기인데 이제 이거를 반문연대를 거부한다 이래버리니까 제가 반문연대 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님이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이제 반기문도 떨어뜨리고 2등이 되실 정도로 이제 떠오르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그 검증 내지는 음해가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말 조심해야 되는데 네. 옛날 생각하고 했다가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 얘기 말씀드렸지만 뭐 가천대 얘기 무슨 석사 논문이 표절이네 어쩌네 또 나오더니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뭐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뭐 음주운전 한 건 사실이니까 그건 뭐 깔끔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죠. 또 이렇게 형수님 아무리 그래도 형수한테 이렇게 쌍욕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집안에서 이제 뭐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형님 조카가 뭐 글을 써가지고 뭐 계속 써갖고 올리다. 끝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이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언론사는 저한테 소송 안 당한 언론사가 없습니다. 저는 기자, 뭐 패널, 방송사, 언론사 다 걸거든요. 예. 제가 뭐 100개 차명진이한테 제가 700만 원 받았는데 차명진도 사과도 했잖아요. 사과도 공개 사과. 예. 근데 이런 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도하는 사람들은요 신경을 씁니다. 얼마 전에 그 종편 패널이 황장수인가 예. 그 양반이 그랬대 이재명 시장을 발언할 땐 조심해야 된다고. 그 얘기 쪽지 받았다고 또 그걸 깠더라고요. 예.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재명은 말 잘못하면 바로 소송 들어온다. 소송 들어오면 피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철저하게 지금까지 일부러 해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얘기를 지적한다든지 또는 뭐 과도한 비방을 한다든지 지적한다든지 또는 뭐 과도한 비방을 한다든지 하면 바로 문제 제기를 한다. 실제로 예를 들면 제가 뭐 종편뿐만 아니라 뭐 언론사 중앙일보 뭐 제가 안 건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측에서는 정치가가 크려면은 대국적으로 포용하고 정치적으로 푸는 문제도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변호사 출신이니까 무조건 소송을 건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안상수 전 지금 창원시장인가요? 예. 그 양반은 옆집에서 개가 짖는다고 10번인가 이렇게 또 고소를 했는데 개 짖는 거 고소는 죄가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댓글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 지식을 아는 걸 갖고 물론 저들이 잘못했지만 계속 고소하는 게 지금은 속 시원하고 좋지만 과연 이거를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고소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측의 얘기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지위를 가지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데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는 이건 대의민주 체제 자체를 망치는 거예요. 저는 부정부패보다 더 나쁜 게 주권자를 향한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서양의 예를 들면 발전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거짓말한 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그런 이론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저한테 욕하는 거 저 고소하지 않아요. 예. 비방하는 거 고소하지 않습니다. 욕할 수 있지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 예. 팩트를 가짜로 쓰는 거. 이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지. 이걸 안 해놓으면 네.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권 이 수구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 부당한 기득권 구조를 무슨 수로 운영해 왔어요? 거짓말로 대중들을 속였던 거잖아요. 네. 거기다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있을 수 없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치적 이유로 다 용서해 줬어요. 네.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박근혜를 믿고 있습니다. 시간 끌고 이러면 우리 살아날 수 있다. 다 처벌 안 받고 옛날에 우리 자기들 선배 아버지들이 다 했던 것처럼 절대로 책임지는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버텨요. 이거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예. 그러면 한참 사그라들었다가 요새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시장님 불륜설 뭐 이런 것도 똑같은 아, 그럼요. 거기서 저걸로 문현설 대처하시겠네. 얘기는 그거는 본인이 아니라고 뭐 두 번씩이나 네, 공개적으로 네, 썼던 네. 거니까. 예. 그다음 저를 적시하지도 않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형사 고소도 안 돼 이게. 나라고 한 일이 없어. 하면 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게. 그냥 추측하는 정도인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그야말로 집단 지성 예. 속에서 다 정리되죠. 그거 보면 알지 뭐. 그런데 내가 가천대 예. 얘기 하나 할까? 음. 그거 궁금해서 아까 하시던 얘기인데. 예. 가천대 얘기는 제가 잘못 표현한 거 맞습니다. 예. 잘못 표현했는데 맞는데 사실은 가천대와 경원대에 묘한 관계가 있어요. 같은 학교 그래. 아니에요? 같은 이름만 학교인데 바꾼 거잖아요. 예. 이 가천대는 경원대를 큰 학교를 집어삼킨 거죠. 이름을 뭘로 할 거냐 가지고 아, 엄청난 길병원이 문제- 경원대를 인수하면서. 인수하면서. 예, 예. 그러니까 경원대란 이름을 지키려는 동문들하고 아, 가천대로 바꾸려는 재단 측하고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경원대 이름을 유지해야 된다고 싸우던 쪽이죠. 예, 저도 동문이었으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가천대로 이름을 바꿨고 예. 가천대가 뭘 했냐면 저의 논문 문제로 국정원하고 장난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선거 때. 시장 선거 때. 네, 시장 선거 때. 옛날 그 구원을 바탕으로 해서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뭘 했냐면 학칙을 위조했어요. 왜냐하면 5년 지난 건 심사불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심사했다고 예, 예, 가짜 회의록도 만들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학칙까지 가짜로 만들고 그리고 언론 부회를 4번인가 5번 막 했어요. 냄새를 피웠지. 표절한 거. 아니 표절 확정됐다고 막 예. 내고 곧 취소할 거라고 내고 막 예. 언론 플레이가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라니까. 선거 때까지 선거 일주일 전까지. 예. 그런데 결국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 최근에는 또 자기네 그렇게 한 적 없고 이거 없다고, 표절 아니다라고 또 표절 아니라고 발표했더라고. 발표했죠. 예, 예. 뭐 심사위원회 받은 문제가 없다. 예. 그거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그건 이제 발표되기 전인데 제가 가천대 재단에 대해서 감정이 엄청나게 안 좋죠 사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실언 뭐 잘못된 발언을 한 거죠. 변명할 일은 뭐 아니지만 하여튼 가천대와 경원대 관계는 그런 묘한 문제가 좀 있어요. 예. 하여튼 뭐 그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얘기고. 아까 이제 그 소송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게 그 형사상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고소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숫자는 많이는 안 했어. 시끄러워서 그렇지. 아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제가 이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을 갔다 왔는데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전 세계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그 정치인들의 이런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 공방과는 좀 다르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중의 집단지성으로 이것은 대중이 표로 심판하는 거지.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을 자꾸 형사적으로 걸어버리면 이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또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이 예를 들면 예. 정치적 공방하고 예. 음해하기 위해서 팩트를 왜곡해서 발표하는 건 전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경계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경계가 근데. 애매하죠. 그렇다고 예. 해서 그거를 경계 애매모호하다는 이유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를 방치하면 방치할 수 그 없다. 사회가 뭐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적 공방의 영역은 우리가 이해할 측면이 있죠. 그거야 그냥 스피커가 비슷한 크기일 때는 그런 걸 용인해도 됩니다. 여야 공방이 벌어진다. 그러면 여기 이렇다고 주장하고 저기 저렇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예. 스피커 크기 같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저는 고소할 겁니까? 명백한 팩트를 허용하는 예를 들면 지금 안 그래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전체 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박신양하고도 나 만났고 안진 사람도 만날 거고 또 뭐 예를 들면 문재인 김부겸 의원하고도 만날 거다. 그랬더니 그 문은 어떻게 하냐? 아 거기 엄청나게 세지 않냐?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팀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뒷부분을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건 읽어보시면 알지만 전문을.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중에 일부
그러니까 마이너 그룹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거를 역량을 강화해서 그 메이저를 꺾어야 된다. 이걸로까지 이제 해석을 해버린 거죠. 언론은 갈등을 조장해야 재밌으니까. 물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좀 매듭을 짓자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제가 미국에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교민들 초청으로 다녀왔는데 네. 미국 계신 분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싸우지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싸우게 되면 예전에 또 죽 써서 개 주는 꼴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시절이나 그다음에 문재인 안철수 시절에 가까운 이거는 보면은 경쟁만 하지 사실은 협력할 수 없는 관계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적어도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은 경쟁을 하면서 협력해가는 관계일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네.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럼요. 그거는 그래서 정답인 제가 겁니까? 그날도 그렇게 네. 얘기한 거예요. 네. 경쟁적 협력, 협력적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그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네. 얘기인데 이제 이거를 반문연대를 거부한다 이래버리니까 제가 반문연대 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네, 시장님이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이제 반기문도 떨어뜨리고 2등이 되실 정도로 이제 떠오르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그 검증 내지는 음해가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말 보면. 조심해야 되는데 네. 옛날 생각하고 했다가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 얘기 말씀드렸지만 뭐 가천대 얘기 무슨 석사 논문이 표절이네 어쩌네 또 나오더니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뭐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뭐 음주운전 한 건 사실이니까 그건 뭐 깔끔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죠. 또 이렇게 형수님 아무리 그래도 형수한테 이렇게 쌍욕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집안에서 이제 뭐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형님 조카가 뭐 글을 써가지고 뭐 계속 써갖고 올리다. 끝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언론사는 저한테 소송 안 당한 언론사가 없습니다. 저는 기자, 뭐 패널, 방송사, 언론사 다 걸거든요. 예. 제가 뭐 100개 왜 차명진이한테 제가 700만 원 받았는데 차명진도 사과도 했잖아요. 사과도 공개 사과. 예. 근데 이런 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도하는 사람들은요 신경을 씁니다. 얼마 전에 그 종편 패들이 황장순가 예. 그 양반이 그랬대 이재명 시장을 발언할 땐 조심해야 된다고. 그 얘기 쪽지 받았다고 또 그걸 깠더라고요. 예.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재명은 발음 말 잘못하면 바로 소송 들어온다. 소송 들어오면 피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철저하게 지금까지 일부러 해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얘기를 이재명 시장님이 일종의 뭐 다크호스 내지는 페이스메이커로 인식이 되고 있다가 네. 진짜 이제 대권 주자로서 됐구나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냐면 집사람이 저 생협 활동을 좀 열심히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게 남편이 누구다라는 걸 아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그분들이 요즘 들어서 생긴 현상이 뭐냐면 니네 남편은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느냐라는 거를 그렇게 물어본대요. 집요하게.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당연히 문재인이겠거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선택지가 하나 생겼다. 성격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시장하고 저 가까울 것 같은데 이재명 시장 저렇게 올라간 거에 말하자면 너네 남편도 환호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네, 질문을 네.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시장님한테 어떤 거는 기대나 이런 것들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폭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단 다운되죠. 말이죠. 네, 네. 네. 처음 이제 여론조사에 다운이 되니까 봐라 이제 사이다는 김이 빠지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거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빠질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조정 국면에 보는데 당연히 들어가고요. 사람들 마음이 그러니까 저는 대중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진짜 취급을 합니다. 예.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인이 진짜 주인으로 취급받아야 되고 예. 또 그렇게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노력해왔거든요. 예. 앞으로도 그럴 거고 거기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하든지 상관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군가를 딱 처음에 발견을 했어요. 예.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전에 못 보던 사람인데 괜찮아. 와 어쩌다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번에 때도 좀 묻었고 그래서 다시 또 연구해요. 예. 그다음에 또 판단 또 다시 하죠. 이제 이런 단계들이 자꾸 반복되죠. 대중들도 마찬가지죠.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네, 이상한 사람이 얘기해 보니까 무슨 뭐 기초단체장인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막 다른 사람이 또 좋다고 하니까 나도 와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흠이 좀 있거든요. 네. 예, 또 그 흠들 또 확인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판단하고 이런 과정이 또 계속 진행되겠죠.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선명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이라는 분이
굉장히 환호할 만한 대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구통합진보당 그 지지자들. 아니 정의당. 말하는 건 아니 그러니까 정의당도 있고 음.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은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음. 근데 그쪽에서도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죠. 통합진보당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있죠. 그래요? 우린 같이 활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주도적인 사람들. 국민의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얼떨결에 국민의당 지지를 했지만 소위 안철수 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지형과 안 맞아서 네. 그다음에 박지원 씨의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다음에 이게 민주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시장님한테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서는 정의당에다가 오히려 아니 당신들은 도대체 대권 후보가 누구냐? 왜 이재명한테 환호하는 거냐? 여기 니네 당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민주당의 정통적인 지지자 층에서는 아직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지가 이제 대부분이고 네. 뭐 오히려 이제 그 50%가 와중에 이재명 시장님을 미워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단 말이죠. 저 양반이 말하자면 내가 그렇게 지지하고 염원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후보를 흔드는 거 아니냐. 네. 이것도 사실은 좀 이쪽의 딜레마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네. 좀 극복해야 될 지점이기도 하고 한데. 예. 이제 뭐 협력적 경제 관계죠 원래 예. 당내 관계라고 예. 하는 게 결국 하나의 팀원이고 예. 정치는 저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이제는 1인 경기가 아니고 저는 팀 플레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건 저는 대중을 보는 시각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음. 대중을 저는 이렇게 조금 정치인보다 좀 뒤떨어지는 그냥 덩어리, 예. 약간 모래덩어리 이렇게 예. 보는 쪽은 유능한 지도자가 지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 명이 음. 지도를 하는 거죠. 네. 끌고 가는 거니까. 네. 근데 저는 이 정치 세력들이 이제는 집단 지성을 갖춘 이 대중들 예. 보다는 외려 떨어진다고 봅니다. 음. 판단력이나 종합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능력이. 네. 정치인들이 최근에 전 세계적인 민주진영의 선거를 제대로 예측한 때가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일정한 흐름이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여전히 확신하는데 지금처럼 대중이 자기 집단 의식을 이렇게 표출하는 시대에는 자기를 대표하는 대리인이 나보다 뛰어나서 나를 끌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잘 서포트하길 바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구되는 리더십의 유형이 지도형이 아니라 서포터라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을 요즘은 대중들은 요구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대중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의사를 잘 충직하게 반영해 줄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충직하게 대중의 뜻을 잘 반영할 사람들을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역할을 나눠가지고 잘 바치는 게 전 정치의 이제 역할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뭐 대선이든 정당 정치든 팀 플레이가 진짜로 중요하고 예. 역할을 나눠야죠. 역할을 나눠서 전체 역량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세력을 교체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내에서 그 얘기도 뭐 얼마 전에 그 무슨 뭐 반문연대를 뭐 했느니 네, 뭐 그 그래서 얘기가 나왔죠. 제가 정치적 네. 타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진짜 그런 그렇죠. 사람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알지만 저는 그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 그 후에도 그렇고 네. 여전히 좀 팀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날은 이제 뉴스 김현정 뉴스소 그 김현정 앵커가 뭐 기사를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집요하게 계속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예. 답도 문재인 후보는 5골씩 넣는 우수한 공격수다. 네. 그런데 수비수들이 골키퍼가 공 잘 못 막아가지고 7골 먹으면 지는 거다.